자, 이제 297페이지에 미공시 권리관계 조사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미공시 권리관계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인 거죠. 자, 여러분들 교재 제가 아마 저번 강의에서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일단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이 분묘기지권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법정지상권은 사실 지금 중개 실무에서 문제가 나온 것이 한 6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다음 유치권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자, 출제 빈도수에서는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배웠던 부분만 가지고 충분히 하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죠. 일단 법정지상권은 지상권은 이거는 뭐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이거는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 소유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이때 원시적으로 동일 필요는 없다 그랬죠. 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습니다. 자, 같은 소유자였다가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달라졌을 때 토지 소유자가 야, 건물 소유자 보고 너 건물 헐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은 졸지에 이거 헐어야 되는 그 상황이 발생되죠. 그때 이 건물 소유자보에서 여기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건물을 헐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인데, 자, 이때 자, 이런 법정지상권은요 크게 5가지가 있었죠. 자, 그럼 민법에서 배웠던 거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자, 저당물 경매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었고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사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저당물 경매 법정지상권과 그다음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2개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 외에도 자, 담보가 등기된 법정지상권이 있었습니다. 가담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었죠. 그리고 또 전세권 설정의 법정지상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 중개대선물과 관련된 임목에 관한 법정지상권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이제 저당물 경매 법정지상권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좀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요. 자, 저당물 경매, 저당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소유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자, 이때 동일인 소유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돼요. 이때 저당권 설정된 상태에서 자, 이 저당권에 기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다면 이때는 여기에 지상권이 성립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자, 이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죠.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에 건물이 올라갔다면 이거는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고요. 자,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자, 여기서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만약에 건물 지었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었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 법정지상권 이외에 일단은 자, 그 외 경매라든가 아니면 매매 등으로 인해서 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정하는 거죠. 단 이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을 때고요. 또 하나는 자, 여기에는 이 매매라든가 이런 그 소유권 넘어가는 것이 자, 적법한 원인 행위에서 적법한 원인 행위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를 얘기합니다. 불법한 원인에서 달라졌을 때는 일단은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 토지를 A가 지금 B에게 뭐 했다? 명의신탁을 해놨습니다. 명의신탁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A가 B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해놨습니다. 그럼 일단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자, 실권례자는 A지만 등기부 소유자는 B죠. 근데 B가 A에 허락을 받습니다. 자, 기왕 그 땅 매매를 한 거니까 여기다가 내가 집 한 채 아니면 뭐 건물 한 채 져가지고 쓸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B는 A 허락을 받고 여기다 건물 졌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자, 등기부상 소유죠. 외형상으로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죠. 그 상태에서 이제 명의신탁이 밝혀져 가지고 무효가 돼서 토지 소유권이 도로 A한테 귀속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겠죠. 이때 B는 이 건물에 대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죠. 이거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법정 지상권은요. 자, 일단 저는 간단하게만 구분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민법에서 열심히 배워줘야 되고요. 특히 경매 부분에서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자, 유치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유치권은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미공식 관리관계로서 경매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자,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 이때는, 자, 일단 그 실무 쪽에서는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일단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거 뭐냐? 보증금 반환. 자,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유치권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유치권이란 필요비 유익비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대차 관련해서 필요비 유익비나 아니면 공사대금과 관련된 유치권과 공사대금 반환과 관련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건데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권리금 있죠. 자, 권리금에 대해서 반환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상가 임대차에서는 유치권이 거의 성립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왜 상가 임대차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느냐? 근데 상가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어떤 거냐면 원상 회복이라는 걸 쓰죠. 원상 회복이라는 걸 씁니다. 자, 원상 회복이라는 약정을 했다면 이때는 유치권이 성립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유치권 관련된 부분은 요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하게 성립을 하는 것을 보고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묘기지권을 보죠. 자, 여러분들이 300페이지에 보면 분묘기지권이 나오는데 이 분묘기지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고요. 매년 민법에서 나오지만 민법에서는 오히려 출제 빈도가 낮아요. 오히려 어디서 나오냐면 중개실무에서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분묘란 뭐예요? 분묘기지권 하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는 분묘기지권에 대한 개념부터만 나왔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일단 먼저 분묘기지권보다 분묘란 걸 먼저 보죠. 분묘란, 자, 땅 속에, 땅 밑에다가 시신, 유골, 유발 등을 매장하는 것, 매장하는 장소. 자, 시신, 유골, 유발 등을 매장하는 장소를 분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신, 유골, 유발 등을 매장하는 장소를 분묘라고 하는데 만약에 시신, 유골, 유발 등이 없는 것이라면 분묘가 아니겠죠, 당연히. 자, 분묘에 대한 개념을 잘 보세요. 시신, 유골, 유발 등을 매장하는 장소를 분묘라고 하는데 그럼 자, 외형상 묘지와 같이 생겼지만 시신, 유골, 유발 등이 없다면 이때는 분묘 자체가 아니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분묘기지권도 성립되지 않고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이란 민법에서는 이제 배웠지만 뭐 기본적 개념을 한번 보죠. 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 토지에, 자,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합니다. 분묘를 설치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것을 수호하고 어떻게 한다? 봉제사 하는 권리. 자,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에 그것을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권리. 남의,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남의 땅입니다. 내 땅에다가 분묘 설치한 것에는 분묘 기지권이라는 자체가 안 나와요. 어차피 내 땅이니까. 내 땅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권리죠. 분묘 기지, 자, 내 땅에 대한 이건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지 분묘 기지권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남의 땅에다가 분묘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호하고 봉제사. 수호한다는 건 뭐예요? 자, 벌초도 하고 이런 거죠. 봉제사, 제사 지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 남의 땅에다가 분묘 설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뭐란다? 분묘 기지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때 분묘 기지권에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자, 분묘 기지권의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먼저 뭐냐면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분묘를 설치합니다. 자,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받아서 분묘 설치했어요. 그럼 네 땅에다가 나 분묘 좀 쓸게 그런 거죠. 허락받아서 분묘 설치했기 때문에 이때는 분묘지권이 일단은 성립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특별히 제가 많이 설명 안 드려도 되는데, 자, 또 하나,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에, 분묘를 설치하죠? 설치한 다음에, 특별한 약정 없이, 뭐 했다? 약정 없이 양도했을 때. 자,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약정 없이 양도했다. 자, 내 땅에다가 분묘 설치하면 분묘기지권이 안 나온다 그랬죠? 왜냐? 이건 소유권의 개념이지, 분묘기지권에 대한 자체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내 땅에다가 분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약정 없이 양도했다. 약정 없이 양도했다는 건 뭐예요? 약정 없이 양도했다는 것은 일단은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약정은 안 했죠?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약정을 안 하고 그냥 양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분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거 철거해라 소리를 안 하고 그냥 산 거죠? 그럼 분묘를 묵인한 거예요. 묵인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약정을 했다면, 자, 내가 분묘를 언제까지 이장하겠다,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약정을 했다면 이때는 분묘기지권 자체가 약정하는 순간부터 분묘기지권 자체가 아예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정 없다면 일단 약정 없이 양도했다면 성립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합니다. 자,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 설치해요. 허락을 받지 않고, 자, 여기에 허락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합니다. 분묘 설치한다. 그리고 나서 평원공연하게 20년간 뭐 했다면, 점유했다면 뭐 한다? 시효 취득된다. 이렇게 되죠. 자,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분묘 설치합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년간? 20년간 평원권액이 뭐였다? 취득했다. 점유했다 그러면 시효 취득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시효 취득 부분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이 시효 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이 분묘기지권의 판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2001년도 1월 달부터 시행돼요. 2001년도 1월 달, 그러니까 약 한 16년 정도 지났습니다. 2001년도 1월 달부터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는 이 판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즉, 이 판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만 적용되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장사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뭐라고 해야 되느냐?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하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아예 못을 박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단은 성립 요건에서 일단은 요거는 장사법 시행 이전 거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를 보죠.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이제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부분 있죠. 자,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부분 보면 먼저 보죠. 이제 교재 이제 301페이지에 있는 판례를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301페이지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네요. 3번 부분을 보겠는데요. 자, 분묘기지권 인정되려면 외형상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인식할 수 있어주면 된다. 즉, 봉분이 이렇게 쓴다. 자, 이 봉분은요, 뭐냐? 바로 이거는 하나의 공시의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시법에서 공시의 개념을 배우셨죠? 공시란 뭐예요? 공시란, 자, 내 권리, 내 거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뭐라 한다? 공시라고 그런다 그랬죠. 내 권리, 내 거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공시라고 한다. 그러면, 자, 이 분묘가 있다는 것을 일단 알려야지만 되죠? 바로 이게 뭐냐면, 봉분이 있어야 돼요. 자, 봉분이 없는 평장이나 암장은 일단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자, 평장이라 한다면, 평평하게 한 걸 평장이죠. 암장이 뭐예요? 이건, 자, 암장.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듣는 암매장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 봉분이 있어야지만 된다. 다만, 이런 경우에 있어요.
자, 분묘에 대한 기본 개념에서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 밑에 뭐가 안장되어 있어야 된다? 시신, 유골, 유발 등이 내장된 장소를 분묘라 그랬죠? 그럼 시신, 유골, 유발 등은 안장되어 있는데, 자, 봉분이 일시적으로 멸실돼 버렸습니다. 장마 때문에. 멸실됐다면, 자, 이거는 일단 분묘기지권 인정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봉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은 안정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인정된다. 금방 복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정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자,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있습니다. 미치는 범위는, 자, 조건이 있어요. 수호봉제사, 수호하고 그 다음에 봉제사하는 범위 내에서 주위 공지까지 미친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자,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수호봉제사의 범위 내에서 뭐까지 미친다? 주위의 공지까지 미친다. 자, 그러면 이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 일단 수호봉제사는 이 자체 요 조건을 일단 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 앞에 분묘에 보면 뭐가 있어요? 석축이 있죠. 석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묘 맨 뒤에 보면 반달 원형으로 된 둔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일단 사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보죠.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는 주위의 공지까지 미친다 그러는데, 이 존재 조건이 수호봉제사의 조건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따집니다. 자, 석축에까지 미친다는 판례 있습니다. 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사진들 보세요. 경사진대 대부분 묘지가 이렇게 평지에도 있지만 이렇게 경사진대 많죠. 그럼 경사진대는 어떻게 돼요? 석축이 있어야지만 분묘가 조성이 되고 유지가 되겠죠. 이때는 당연히 이 석축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친다 그럽니다. 근데 석축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럼 무슨 판례? 어떤 판례냐? 평지입니다. 그래서 굳이 석축을 조성하지 않아도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강의 들으신 분들 시골 같은 데 외곽 쪽에 가보세요. 보면 자, 평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석축을 쌓지 않아도 뺑 둘러서 석축을 이만큼 이렇게 쌓아요.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분묘를 조성하는 그런 묘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지여서 굳이 석축을 조성하지 않아도 될 지역에다가 석축을 조성하고 분묘를 설치했다면 이때는 이 석축에까지 분묘기준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사성 있죠. 사성. 자, 여러분들이 그 묘지 정면에서 맨 뒤에 맨 꼭대기 부분 있죠. 반달 원형으로 된 둔덕이라고 그러죠. 반달 원형으로 된 요 둔덕 있습니다. 요 둔덕 여기까지 분명히 미치냐 안 미치냐. 자, 근데 이제 사성의 기능을 봐야 돼요. 사성, 요 모래성, 이게 둔덕 있죠? 요거는 어떤 기능이냐? 이런 경사진들은요,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물이나 토사를 이쪽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개념도 있죠. 사성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토사를 막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분묘에 미쳐요. 그러나 평지에 사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런 어떤 이 수호봉제사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분묘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미치냐 안 미치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호봉제사의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5번에 판례에 보면 존속기간 있죠? 존속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기간 동안이 존속기간입니다. 자, 다만 이것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설치 기간에 대한 일단 제한이 있고요. 자, 치료지급.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효취득되죠. 시효취득됐다면 치료지급 의무는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하고 그거에 따른 수호봉제사하는 기능이 있죠. 수호봉제사 권리만 갖고 있어요. 자, 이런 분묘의 기지권 미치는 범위에서 절개를 하고 여기다가 새로운 시신을 매장할 수 없습니다. 즉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합장이나 아니면 또 합장을 위해서 쌍분이나 단분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을 미치는 범위에서 수호봉제사 기능만 있을 뿐이지 새로운 시신을 매장할 권한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일단 분묘기지권은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일단 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수호하고 봉제사는 권리니까 이거는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이거는 타주점이 해야 된다. 이런 민법에서 자주점이 타주점에서 배웠을 겁니다. 타주점이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가 내 땅이라고 이만큼 내 땅을 샀습니다. 내 땅을 샀어요. 자, 내 땅을 샀는데 내 땅에 뭐를 설치했냐면 분묘를 일단 설치했습니다. 내 땅에 분묘 설치했으니까 분묘 기지권이 아닌 소유권의 개념이죠.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요만큼이 남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다? 경계를 잘못 알고 산 거죠. 자, 경계를 잘못 알고 사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분묘가 어떻게 됐냐? 이거는 자, 요거는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타주점이가 아닌 자주점이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요만큼은 일단 요 분묘는 소유권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요 분묘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건 자주점이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종손과 분묘 기지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 뭐 분묘의 부속 시설인 비석이라든가 제구를 설치한 권한은 분묘 수호에 대한 관리권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 워칭 종손이 있다면 종손에게 주어진다. 자, 그래서 분묘의 수호봉제사의 기능은 누구한테 원칙적으로 있다? 수호봉제사 권한은 기능이라보다 권한이죠. 권한은 종손에게 있다. 종손에게 수호봉제사의 권한이 없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지면 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분묘기준 미치는 범위 내에서 자,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분묘는 설치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나 여러 개의 분묘가 한꺼번에 있는 예를 들어 종종 문종묘지라든가 이런 거 있죠. 거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분묘를 이쪽으로 이장할 수 있더라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구분해 보시고 자, 이 정도에서 분묘 기지권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304페이지 보니까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한번 보죠.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분에서 보면 일단은 먼저 자, 매장할 자. 자, 매장할 자는 매장을 합니다. 그럼 신고해 줘야 돼요. 자, 시장 등에게 특별시장, 자, 거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 이게 시장 등이라고 그러죠.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세종시와 제주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시군구, 이걸 시장 등이라고 그러는데, 자, 시장 등에게 일단 신고를 해줘야지만 된다. 매장하면 며칠 내에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자, 30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그랬고요. 자, 화장하려고 할 때 일단 신고해 줘야지만 됩니다. 화장하려고 할 때. 근데 여러분들이 화장하려고 할 때 신고하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화장할 때 여러분 직접 신고 안 하죠? 대부분 다 이제 화장터에서 신고를 갖다가 대행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묘지와 그 다음에 또 자연장지가 있는데요. 자, 그거를 면적을 한번 볼까요? 요 면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지 면적이 있는데요. 묘지는 공설묘지와 그 다음에 사설묘지로 나눠져요. 자, 사설묘지는 다시 자, 법인묘지와 그 다음에 종중문중묘지, 그 다음에 또 가족묘지, 그리고 개인묘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공설묘지는 이거는 뭐냐면 자, 시군에서 운영하는 묘지입니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묘지로서 자, 이거는 주로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자, 뭐 마무리 공동묘지 이런 거죠. 자, 이제 사설묘지, 법인묘지는 묘지 공원과 관련되죠. 그래서 이거는 자,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해 줘야지만 되고요. 이거는 시장 등에 뭘 받는다? 허가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중문중묘지가 있는데 이거는 얼마냐면 1,000 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돼 줘야지만 되고요. 자, 이거는 뭘 받는다? 자, 마찬가지로 시장 등의 허가를 받는다. 자, 가족묘지가 있습니다. 가족묘지는 요거는 100 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돼 줘야지만 되고요. 자, 이건 또 마찬가지로 시장 등에 허가 받아요. 자, 개인묘지는요 30 제곱미터 이하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이게 이하는 자 11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하고요. 자, 이거는 설치 후 30일 이내
30일 이내 뭐 한다? 신고해줘야 돼요. 이때 여기서는 합장까지가 어떻게 된다? 포함되게 됩니다. 합장까지 포함되고요. 자, 가족, 그 다음에 종중, 법인, 공설묘지는 분묘가 여러 기가 있죠? 이때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이 있습니다. 1기당 점유면적은 얼마냐면 10제곱미터 이하예요. 자, 합장의 경우는요. 15, 합장은 1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 지금 이게 면적과 관련된 부분인데 시험 문제 또 요게 2번 나왔고요. 개묘지 문제가 벌써 한 대여섯 번 나왔습니다. 이런 묘지 면적과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기억을 또 해놔야 되고요. 또 하나 또 자연장이 있습니다. 자, 자연장. 자, 자연장이란 뭐냐면 이런 수목장이라고도 하죠. 자, 자연장 하면 하나의 수목장인데요. 이 자연장은 일단 화장을 합니다. 자, 일단 시신을 모아가지고 화장한 다음에 그 골분이 나오죠. 골분을 나무 밑에 묻는 거예요. 이 나무 밑에 묻는 건데, 자, 나무를 이제 화단 같은 거 있죠? 나무나 뭐 꽃 이렇게 화단을 조성한 다음에 그 밑에 묻는데 30cm 이상의 구덩이를 판 다음에 용기 없이, 자, 용기에 담지 않고 묻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거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자연장이다.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용기 없이 묻는 게 원칙이지만 나는 용기를 꼭 넣어야 된다. 용기 넣어야 한다 그러면 이때는 썩을 수 있는 용기가 주면 됩니다. 자, 썩을 수 있는 용기. 자, 종이나 아니면 뭐 나무나 이렇게 해줘야지면 돼요. 자, 그 자연장을 하는 땅을 자연장지라 그럽니다. 자연지. 자, 그러면 이 자연장지는 법인 자연장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종중, 문중,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종중, 문중 자연장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인 자연장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305페이지에 자연장지 부분 나오죠? 거기 보니까 법인, 종교, 종중, 문중, 개인 가족 이렇게 개인 가족이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개정됐어요. 개인하고 가족하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족, 개인 이런 식으로다가 분리시켰어요. 좀 개정됐으니까 그리고 개정된 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법인은요. 법인은 5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해 줘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시장 등에 뭘 받는다? 허가를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종교자연장지는 이거는 4만 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돼 줘야지만 되고요. 마찬가지로 시장 등에 허가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종중문중은요. 요거는 2,000 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돼 줘야지만 되고, 자, 종중문중과 관련된 부분은 2,000 이하고요. 이거는 사전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종중문중 자연장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자,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는요. 1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자, 요건 마찬가지로 사전 신고예요. 자, 그 다음에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요거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교재는 여기가 한꺼번에 묶여져 있죠? 요게 개정됐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자, 가족은 100 미만, 개인은 30 미만. 자, 그러면 이게 자연장지하고 묘지하고 숫자들이 조금씩 틀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법인은 자, 보시죠. 여기서 보면 묘지는 법인은 10만 이상인데 자, 여기 자연장지는 5만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종중문중은 1,000 이하인데 여기는 얼마? 2,000 이하. 숫자가 조금 틀리죠. 그 비교되는 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가족이 100 이하인데 여기는 가족이 100 미만이죠. 이런 거 차이점. 개인은 여기는 30 이하인데 여기는 어떻게 된다? 30 미만.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묘지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묘지 설치 시 주의사항을 보죠. 자, 묘지 설치 주의사항으로서 분묘 일기와 관련된 부분 이미 나왔었죠. 자,
조면적은 10평방미터, 합장의 경우 15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자, 다른 법 의제가 있습니다. 시장 등이 가족 존중무지 설치 관리를 허가한 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목, 벌채 허가,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그 예정지로부터는 300m. 자, 이때 가족 개인은요, 200입니다. 20호 이상의 인간 밀집 지역이라든가 학교, 공중수수료 집합한 시설 장소로부터는 500m. 이때 가족 개인은요, 300m예요. 떨어진 곳에서 설치하라. 자, 요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뒤로 넘어가면 타인의 토지에 설치한 묘지에 개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장 지도 포함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당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라든가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승낙 없이 당의 묘지에 설치한 분묘.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보죠. 지금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 설치했습니다. 묘지 설치자 승낙 없이 거기 묘지 설치했어요. 거기 보면 3번에 그 니은 부분 보세요. 이게 뭐냐면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승낙 없이 묘지에 설치한 분묘. 그럼 남의 묘에다가 어떤 거예요? 남의 묘에다가 내 묘를 쓴 거죠. 자, 주로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명당자리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뭐 전설하고 이런 뜻은 많이 나오죠. 남의 묘를 갖다가 파내고 여기다가 묘를 쓴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분묘 설치했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허락 없이 남의 묘에다가 묘지 설치할 때는 그 유고를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시체라든가 유고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시군구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뭐 할 수 있다? 일단은 개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개정할 때는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 뜻을 설치자라든가 연구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공고하는 게 뭐냐면 분묘 개장 공고입니다. 이 공고를 해가지고 해줘야 되면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 나와요.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묘지 다른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남의 토지에다가 만약에 분묘를 설치했다. 이때 자연장도 적용됩니다. 자, 승낙 없이 분묘 설치했다면 이때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아예 어떻게 돼요? 못을 박아버린 거죠. 자, 뭐에 대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분묘 기지권의 발생을 완전히 어떻게 한다? 억제시킨 거예요. 그 못을 박아버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분묘 설치하면 이제는 분묘 기지권 성립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설치 기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분묘 설치 기한은 거기 교재 보니까 몇 년이냐면 자, 15년으로 되어 있죠. 이거 30년이에요. 자, 30년 오타났네요. 오타났네요. 자, 15년이 아니고 몇 년이다? 30년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분묘 설치기간은 몇 년이다? 30년. 그리고 몇 회 연장 가능하다? 1회 한해서 30년간 연장 가능하다. 자, 다시 한번 보죠. 분묘 설치기간은 분묘의 설치 기간은 몇 년이다? 30년. 30년이고요. 그 다음에 또 1회 한해서 30년간 연장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최장 몇 년간? 60년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분묘 설치기간은 몇 년이다? 최장 60년이에요. 30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30년 연장 가능하고 최장 60년간 설치할 수 있고 그 설치기간이 끝난 뒤에는 일단은 어떻게 된다? 개장해가지고 화장하거나 납고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개장해서 화장하거나 납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몇 년 이내? 1년 이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묘지의 사전매매 금지 규정이 있네요. 자, 묘지의 사전매매. 자, 지금은 그 묘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매매 양도 임대 사용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묘지를 쓰기 위해서 미리 매매 양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인데요. 자, 다만 70세 이상인자를 위한, 자, 70세 이상인자를 위한 거, 그 다음에 또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된 자. 자, 이거는 뭐 진단서 첨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부부의 합장. 자, 부부의 합장인데, 이미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어가지고 이게 묻혀 있는데, 아, 이쪽으로 내가 다시 합장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만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나머지는 자, 매매라든지 사전 매매 이거를 금지한다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분묘 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같이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2개 수정시켜 드렸습니다. 뭐냐면 가족 100 미만, 개인 30 미만. 요게 자연장제에서 좀 개정됐다는 거. 그다음에 또 분묘 설치 기간에서 자, 공소묘 사설묘 설치 기간은 몇 년이다? 30년이다. 자, 그런 것들 고쳐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